정치 토론은 그만. 실용적이고 게임처럼 재미난 게임 오브 트론. 안녕하세요. 게임 오브 트론의 중계를 맡은 캐스터 김정민입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 주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논의점을 함께 고민해 주실 해설위원 박남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역예술대학교 교수 박남기입니다. 네, 정치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치에 대한 관심을 뜨겁게 불을 지피고자 오늘은 청년, 그 중에서도 16세에서 18세 선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육감 선거 선거권 연령 하향해야 하는가? 자, 오늘의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 해설위원님의 간략한 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육감 선거 가능 연령을 16세로 낮추자 이런 주장이 학생들하고 진보 교육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우리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18세로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또 정당 가입은 심지어 16세로 확대가 되었죠. 선거 연령을 몇 세로 할 거냐, 이것은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사회의 성인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권 행사에 대해서 세계적 추세는 잘 아시겠지만 18세입니다. 그런데 16세인 국가도 있고요. 17세인 국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지난해 또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또다시 16세,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고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만 16세로 하자, 이런 주장이 또 다시 촉발이 되었죠. 우리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권리 보장,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서 또 교육의 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몇 세부터 선거권을 갖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그렇게 한다면 이 사회 발전 관점에서 기대되는 효과나 문제는 뭐가 있을지, 또 이러한 논의를 할 때 누가 참여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과연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서 어떤 토론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토론을 진행할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을 진행할 학생분들이군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선수분들인 건데 사실 이렇게 초면에 얼굴 볼 때 이 순간이 좀 긴장이 되거든요. 다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전 인천에서 왔어요. 저는 경주. 저희 둘만 지방이네요. 그 전국 각지에서 더 왔네요. 좀 떨려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저도 한 명의 청소년으로서 유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서 이번 토론 방송에 나오게 됐습니다. 토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매너 있게 서로 그렇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토론은 총 3라운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주제에 대한 기조 발언을 시작하고 찬성 및 반대 의견으로 진행됩니다. 상호 토론 시간은 총 15분이 주어지고 발언 시간은 한 명당 최대 2분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을 리버스 토론, 총 토론 시간이 10분인 점 유의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는 10분간 양팀 의견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합의 토론입니다. 발언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 오늘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팀부터 발언 시작합니다. 찬성팀 기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잘못을 저지른다면 현행법상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4세에서 18세 사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아직까지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배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를 소년법의 존재 이유로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들을 법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이를 분류하여 참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보호처분이란 이름으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과 정치의 연결성과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학생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 한해서는 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토론자는 선거권 연령 하향에 관하여 찬성합니다. 지금 우리 이상욱 학생이 만 14세 이상은 형법상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이거하고 교육감 선거권을 그래서 낮춰야 된다 하는데 이건 좀 논리적 연결고리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뭐 선거권을 그냥 만 14세로 낮추자 이렇게 해도 아마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겠죠. 14세라면. 그리고 또 현재 논의가 형벌 그 대상 연령을 12세로 낮추자는 주장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선거권도 12세로 낮추자고 주장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궁금증도 있고요. 이 대표적으로 민법에서는 성년 기준이 19세거든요. 그렇다면 현행 18세 이상은 법하고 서로 상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다 이런 주장도 실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일반 선거 연령 하향 주장에서 갑자기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 주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논리상으로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 또 역시 여기서 중간중간에 확실하게 또 짚어주시는 이런 부분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교육감 선거 하향 찬성 논리 근거를 다른 곳에서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항을 보면은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 규정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서 근거를 찾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 만 18세로 선거권이 하향되었고 2022년 만 16세로 정당 가입 연령이 하향되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혹은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자치권과 더불어서 교육감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직접적 참여는 공식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시각이 아닌 교육자 혹은 법안 발의자의 시각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들은 그 정책들의 시행착오의 결과는 오로지 우리들이 청소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여 교육정책 대상자인 학생들이 직접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아주 뭐 논리가 아주 좋네요. 혹시 좀 마음에 드세요? 이 청소년의 그 이제 자치권 또 보장 근거 이런 걸로 청소년 시각이 아니라 이 교육자 혹은 법안 발의자 관점에서 네. 하고 있는데 이건 타당하지 않다. 이제 더 핵심은 그 사람들이 정해놓고 나서 결과를 우리 청소년이 감당해야 되는데 이건 옳지 않잖냐. 상당히 타당한 논리를 지금 전개하고 있네요. 저는 반대합니다. 현재 학교 내에서 모의투표 경험이나 선거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년 청소년 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 이하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가 36.6%, 찬성은 23.3%로 반대가 훨씬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선거교육이나 모의투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청소년층에서 선거를 가볍게 여기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인데요. 선거권 연령 하향도 좋고 다 좋지만 우선 청소년의 정치적 의식 함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이 학생 논리도 그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정말 판단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느냐 이런 우리 현실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논리가 따라서 하향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사용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이제 정치 교육만 제대로 하면 바로 하향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청소년들이 정치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여기서 시청자 도움을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 정치 교육이라는 거하고 민주 시민 교육이 우리는 서로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정치 교육이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그것을 시민 교육이라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막대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교육감 후보들의 인기 영합주의 정책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만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여타 선거에서도 포퓰리즘 정책에 의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찬성 측 의견의 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진정 여러분은 학생들이 원하는 정책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학생들이 그와 같은 성숙한 판단력을 지니고 있다면 소년법이 존재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서 이상목 학생은 만 14세 이상 청소년들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오히려 저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인과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보호 처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네. 성인하고 청소년을 달리 대우하는 건데 그렇죠. 그 주장을 갖고서 선거 연령 낮춰야 된다. 이건 타당하지 않다. 이거 아주 탁월한 반격인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앞에서 하나 그 사회적으로 혼란을 가져온다 그럴 때는 어떤 혼란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교육감 후보들이 인기 영합 정책을 내놓을 거다. 이건 이제 나중에 조금 그 반박에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게 전제가 뭐냐면 학생들은 판단권이 흐리다. 이런 가정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주장을 할 때는 내가 그럼 그 반격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고민을 아마 하면서 해야 될 겁니다. 아, 정말 좋은 조언이네요. 네. 우선 신다인 학생의 모의투표 관련해서 먼저 반박하겠습니다. 신다인 학생께서는 모의투표가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게 본다면 반에서 반장 선거, 넓게 본다면 학교 내에서 정교회장, 정교부회장 선거를 통해서 충분한 모의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선거 교육 같은 경우는 사회 수업을 통해 1학년 때는 통합사회, 2학년 때는 정치와 법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선거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재희 학생께서 말씀하신 소년법의 존치 이유는 소년들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해서가 아닙니다. 소년법 제1조 목적을 보겠습니다.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는 소년들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는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보호 처분을 받기 때문에 성인과 다르고 이에 따라서 참정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보호 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모든 선거권에 관해서 저는 찬성의 입장이라고 밝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호 처분을 일부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한해서만 선거권을 확장하여야 한다고 반응한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에 의거하여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조 1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법규인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차별 없이 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상목 학생이 다시 이제 반박을 하는데 네. 일부 논리가 타당하기도 하고 조금은 그렇군요. 한계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반장 선거 자 우리 해보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모른다고 하지 마라. 실제로 하고 있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아까 예를 들었던 과목에서 선거와 관련된 교육, 직접 이제 투표자로서 유권자로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부분은 조금은 한계가 있어서 아마 보완이 돼야 될 것 보이고요. 이 보호 처분을 받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만은 낮추자. 이건 아직도 조금은 억지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나름의 반박 포인트는 있고요. 근데 이제 하나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들었는데 거기에도 선거권을 몇 세로 하향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상목 학생의 논리가 타당하다면 아까 말했던 그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 모든 나라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위배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박할 경우에 조금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주장을 확실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그렇죠. 다소 보이는 허점들이 좀 있네요. 네네네.
일단 찬성팀에서 제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을 살펴보았을 때 보는 견해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 우리 신다인 학생은 목소리 톤이 프로 방송인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일단 모든 국민의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만약 정당 가입 연령과 동일한 만 16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만 16세 연령이 미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선거권 요구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이 선거법의 정당성에 기초하여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는 걸까요? 또한 종교, 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에 학생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헌법의 정당성만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UN 아동권리협약 제2조 1항 또한 당사국의 사정에 따라 해당 연령을 국제적으로 통상되는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우리 이제 신다인 학생이 상당히 그 좋은 반격을 해줬는데, 네. 그래도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16세 이하가 요구하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럴 때 왜 그렇다면 16세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논란의 소지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논리적, 지적인 사고 발달에서 그 과학적으로 분석된 바에 따르면 뭐 12세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성인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논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16세 혹은 14세, 특히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관한 주장이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더 낮추자는 논리가 계속 나올 때 아마 그걸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도 좀 보입니다. 우리 성인들이 너무 싸우듯이 토론을 해서 그런지 그렇죠. 학생들이 지금 좀 얼굴이 굳어 있고요. 목소리 톤도 거의 좀 어떤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 네. 아마 우리가 그런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하나하나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생분들 초반에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또 몇 번 보잖아요. 네. 나중에 보면은 이분들 또 대단한 분들 될 거예요. 그럴 것 자, 같아요. 믿고 있습니다. 네네. 우선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만약에 교육감의 선거 연령이 하향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대중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치인들도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좀 더 제대로 개정을 하고 이제 수정을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논의가 이루어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기조 발언에서 모의 투표나 선거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황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시행할 필요가 당장 없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이지 않을까요? 만일 교육감 선거 연령이 하향이 되어서 만약에 학생들이 당장 내일, 다음 달, 다음 대선에서 투표를 해야 된다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면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도 이 학생들을 대비시키고 선거 교육을 제대로 하고 추진을 할 그런 동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가 시행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모든 교육은 미리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의 투표도 뭐 작게는 반장 선거에서부터 크게는 정교회장 선거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모의 투표라는 게 말 그대로 모의잖아요. 그래서 뭐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그냥 정말 가상의 투표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실제로 주변에서도 보면 반장 선거를 할 때 굉장히 예를 들어 내가 반장이 된다면 뭐 치킨을 사겠다, 뭐 피자를 사겠다라는 이런 허황된 말로 친구들을 현혹한다든지 아니면 내 친구의 친구니까 아니면 내 친구니까 그런 아무런 이유 없이 뽑는 경우들이 성인에 비해서 현저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 청소년들은 정치 의식이 높지 않고 그만큼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통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진 후에 그 후에 선거권 연령 하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한다라고. 우리 이승은 학생 주장이 상당히 또 타당해 보여요. 네. 아마 법 바뀌어서 한다면 학교에서는 바로 준비해서 갈 수 있다. 지금 불필요하니까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왜냐하면 심지어 선관위에서 지난번에 그 모의 투표하는 것도 뭐 금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지 뭐 그걸 가지고 하향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이건 상당히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다인 학생이 얘기했던 그 사례가 미국에 있는데요. 네. 미국은 1994년부터 Kids Voting USA, 우리말로 하면 뭐 투표하는 아이들 이런 프로그램을 온라인 사이트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투표 방법, 선거와 관련된 이 정보를 공부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선거에 대한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가끔 학교에서는 무료로 그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도 이제 조만간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실제로 그걸 해본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지금 이제 우리가 교육감 선거 하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초중고에서 각 지역의 교육감 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가져다 놓고
자기들이 한번 토론을 해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 어떤 교육감 후보가 가장 좋은지. 그렇죠. 아니면 우리들이 학생들이 교육감 후보에게 제안할 교육 공약을 만드는 작업도 해보면 좋겠죠.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아까 이승은 학생이 주장한 헌법 자유위임의 법칙에 따라 국민 스스로가 대표자를 선발하여 통치기관을 구성하게 되는데 만약 그 국민이 제대로 된 대표를 선발하지 못해서 오는 결과는 누가 책임지게 될 것 같습니까? 아이템 사용했습니다. 아이템 사용 바로 들어가는데요. 어떤 아이템 사용하죠? 투표가 잘못되어서 결과가 잘못 나온다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학생들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더욱더 선거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돌이켜 생각해 보았을 때 만약 학생들이 투표를 하지 않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어른들이 투표를 하였는데 만약에 결과가 잘못되어서 그런 교육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그 결과는 본인이 투표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 결과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더 불공평하고 더 불공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오히려 대답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제 학생이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말았나. 그렇군요. 아까 학생들의 정치적 미성숙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성인들도 또 이렇게 시간 아이템이 있고 게임 오브 토론이기 때문에 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학생들의 정치적 성숙도를 고려해야 한다까지만 하다가 끊긴 것 같죠? 네, 그러면 또한 이러한 정치적 성숙도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이 선거권을 행사한다고 하였을 때 그들이 행사한 선거권이 과연 그들의 의견을 온전히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이제 만 18세 미만 학생들의 정치적 미성숙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네. 판단의 그 미성숙 얘기했는데 이제 아마 그렇다면 나중에 다른 학생이 그러면 18세 이상은 성숙한 거냐? 뭐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다면 노인분들 연령이 너무 많아서 합리적 판단이 어떤 지적인 역량이 떨어지거나 어려울 때 네. 그럼 노인들은 제외시킬 거냐 뭐 이런 말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장이 아주 재밌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또 누군가가 아직까지는 미성숙해 보일 수 있는 거고 이런 네, 거다 네. 보니까 이제 명확하지 않을 수 있군요. 이재희 학생의 반론에 따르면 정치적 성숙도가 선거권 행사의 중요한 척도라는 것인데 현재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사람들은 과연 모두가 정치적으로 성숙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성숙도와는 별개로 선거권 행사의 본질은 민주 시민 양성으로서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논리입니다. 그죠? 네, 방금 전 말씀하셨던 네. 뭐 이런 것들과도 일맥상통하고요. 또한 정치적으로서 미성숙한 학생이 행사한 선거권이 과연 그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들은 과연 학생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걸까요? 무인도 사용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게임 오브 토론답게 아이템을 사용했습니다. 재밌어도 보이고 네네. 풋풋해 보이는 게 인상적이긴 하네요. 네. 그냥 아까 너무 진지하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게임 형태로 가니까 학생들 얼굴 표정도 풀리고 그렇죠. 아주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나와. 이걸 떴는데 나는 아닌가?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이건 좀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더 센 거. 떴어.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저 힌트만 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상대방이 논리를 전개할 때 그 어떤 특정 단어를 사용하면 무인도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1분간요. 예, 그러면 지금 그 단어가 뭔 줄 모르기 때문에 주장할 때도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신경 쓰면서 발음할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전국 유초, 중고 교원 1,7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교원의 84%가 교육감 선거 투표를 만 16세로 하향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한 실제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권을 가진 학생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과 교육 그 자체를 위한 정책보다는 학생의 단지 표만을 의식한 정책을 들고 나오는 후보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직접적인 교육 정책의 대상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당장 본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운 교육감에게 선거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감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보다는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위주로 공약을 내세우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매 선거마다 다른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들에 의해 더욱 큰 혼란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학생들의 민주 시민성을 기를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교육 정책의 인기 영합주의에 대한 우려를 더욱 비중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뭐죠? 우려를 더욱 비중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필 제일 그렇군요. 마지막에 주장이 들어가고 말았네요. 엔딩 때 끝날 때 다 잘했는데. 어떻게 가면 되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나중에 봐요. 이렇게 또 멋진 팀파이트를. 좋은데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 사용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아주 신선하네요. 여기서 무인도 치곤 굉장히 좀 좋은데요? 무인도가 아니라 천국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상 낙원이 아닌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상대 팀보다는 좀 적게 쓰는 것 같아서, 근데 상대 팀은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인도 단어로 주장을 정해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희 학생의 발언에 일부분 공감하는 바이지만 인기 영합주의에 대한 앞선 우려 때문에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에 반대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거권을 가진 만 18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19세 생일이 지나야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학생을 대변하는 유권자는 결국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전체 중 10%대를 차지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현재 선거법 규정상 대통령,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의 모든 선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교육정책에 대한 올바른 목소리를 낸다면 인기 영합주의가 아닌 실질적인 교육정책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측면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네, 그럼 결국 이상목 학생의 주장처럼 정말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일단 그러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정치교육, 투표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이런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제 복귀하는군요. 네. 혼자서 외로웠을 텐데 드디어 팀원이 좀 돌아왔습니다. 벌써 1분이 다 됐나요? 시간 참 빨리 가네요. 밖에 좋네요. 한번 가보시죠. 네, 계속해서 발언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선거권 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정치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선거권 연령 하향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특히 본인의 정치적 신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변인의 의견에 휩쓸려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감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정치적 성숙도를 고려하였을 때 선거권 연령 하향에 앞서 학생들이 선거권을 의미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신다인 학생. 근데 지금 이제 핵심이 정말 18세 이상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미만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하냐, 네. 이제 이 주장인데, 우리가 이따 리버스 토론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는 계속 합리적 판단이 어렵다고 하다가 리버스 토론할 때 또 합리적 이따가 판단이 해야죠. 있다고 해야 되려면 이게 좀 너무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까부터 지속적으로 정치적 성숙도 혹은 교육 제도 미비와 같은 이유를 언급하고 계신데요. 청소년들은 미성숙해서 혹은 교육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문맹자의 경우에도 선거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선거권 보장에 있어서 읽고 쓰는 능력은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문맹자의 선거권 역시 제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를 예시로 제시하면서 정치적 판단이나 성숙, 성년으로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논거는 각자 정치적 질환 및 신체 상태에 따라 총체적으로 선거권에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승은 학생 아주 그냥 논리 정연하게 상대방을 반박을 해 주었습니다. 핵심은 이제 인지 능력과 관련해서 연구 결과를 보면 10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중반의 아동 및 청소년 성인 사이에 별 차이가 없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아마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확실히 이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때 좀 화끈하게 좀 잘해준 그런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1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측에서도 자료 조사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편도 통계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좀 되게 전문적이고 되게 흥미롭게 토론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나. 네. 일단 1라운드 흐름을 조금 뺏긴 것 같아서 그 뺏긴 흐름들을 다시 찾아오고 싶고 그런 흐름들을 찾아오면서도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들을 다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라운드 1을 보면서 서로 간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어봤었고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의 의견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라운드 본인과의 싸움이 좀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라운드 1은 여기서 마치고요. 라운드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